그래서 제닛 옐런 바로 FRB 의장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금리 인상 단행할 거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금리를 또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트럼프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바로 경제 전망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결국은 늦게 할 수도 있고 천천히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빠르게 금리 인상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쨌든 금리 인상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월 금리 인상이 지금 될 확률이 거의 90%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다. 미국이 금리 인상 했다 해서 우리나라의 파격 뭐 이렇게 우리나라 급격히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상. 왜냐? 이미 다 예상된 거죠. 이미 다 예상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12월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돼서 요거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미 다 예상된 거라서 문제는 내년이에요. 내년. 12월부터 해서 아까 트럼프 얘기 나왔었잖아요. 트럼프 정부의 경기 부양책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년에 1월, 2월, 3월 뭐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내년에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빠르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빠르게 된다면은 진짜 타격을 입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뭔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좀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는 구간이긴 합니다, 현재가. 그래서 지금 지수가 좀 잘 못 올라주고 있고 빠르게 700선까지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어쨌든 또 이런 점들이 있고요. 바로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가 위원회 목표치에 꾸준히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진다면 비교적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옐런 의장이 연설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노동시장이 견고함을 유지하고 또 목표 상승률,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는 게 지표로 명확히 드러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리를 높일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도 상당히 난감하죠. 자, 그래서 빨리 올리면 안 되는데 좀 불안불안합니다. 자, 아무튼 최근 경기 지표가 FRB의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것을 감안한다면 12월 이 FOMC 회의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죠. 매월마다 하는 거.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고요. 이건 현재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현재 정책금리가 균형 수준을 조금 밑도는 단지 약간의 부양적 기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가가 뛰어오르고 나서 뒤늦게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했고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고용 및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면은 FOMC가 경제 전망을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월가 전문가들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경우에 시중 금리가 오르게 되고 또 물가 상승률 또한 가파르게 상승할 것을 시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FRB 역시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들을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글로벌 경기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도드 프랭크법입니다. 글로벌 경기 어땠어요? 금융위기 2008년도 때 그 서브프라임 리먼브라더스 무너지고 금융주들 굉장히 안 좋은 사태가 있었죠. 자, 그런 것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도드 프랭크법입니다. 이것에 폐지하자는 말들이 최근에 나왔어요. 폐지하자는 이 법안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옐런 의장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바로 2008년도에 그런 금융위기를 다시 한번 맛보고 싶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점들 바로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정책 상황과 이 옐런 의장이 약간 사이가 안 좋은 맞붙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실제로 이 옐런 의장 제니 옐런 의장이 FRB 의장이 트럼프와 사이가 안 좋고요. 아무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좀 임기가 남았는데 임기 전에 좀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사이가 안 좋으면은 예전에 어떻게 됐으면은 이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확실시 안 됐죠, 사실상. 솔직히 힐러리가 대선 결과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또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힐러리 민주당에 더 편을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옐런 의장이 민주당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2016년에 사실상 우리가 원래 연초에 몇 번 인상한다 그랬죠? 연초에? 2016년 기억 하시나요, 여러분들? 1월, 2월에 4번 인상한다 그랬어요. 4번. 4번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미국이 계속 말이 많았는데 그런데 말을 다 바꾸고 뭐 2번으로 바꾸더니 2번 바꿨습니다. 2번으로. 그러더니 2번도 안 하고 한 번, 결국은 이제 한 번 하는 거죠. 한 번. 한 번은 체면치레를 해줘야죠.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는 옐런 의장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민주당한테 그렇게 도움을 주냐. 그래서 부끄러워야 된다고 막 비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옐런 의장과 트럼프의 사이가 안 좋았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돼버렸죠.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옐런 의장이 좀 빠르게 물러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바로 임기 만료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옐런 의장이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아무튼 뭐 옐런 의장은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점 역설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국제 매입을 통해서 재정 균형을 맞출 때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바로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이 유지되고 또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시장은 낮고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기대한다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지켜봐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옐런 의장이 트럼프와 사이가 안 좋은 가운데 계속해서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라고 했고요. 또 그리고 12월 금리 인상은 확실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영향력이 좀 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내년에도 2017년에 금리를 빠르게 상승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수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